자, 지금 화면상의 코드는 우리 수업 범주는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이미지 백엔드예요. 스프링 부트로 하기에는 간단한 기능도 규모가 좀 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장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정도로 규모가 큰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노드.js로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얘를 가동을 시킬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거에서 이제 단축키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독립 실행 프로그램으로 가동을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포트 번호가 8080번 포트에서 가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 3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로컬호스트는 모든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거고 127.0.0.1도 로컬호스트랑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값은 실제 제 컴퓨터의 IP 주소인 거죠. 자, 모든 백엔드는 하나의 정적인 폴더를 내장하고 있어요. 하나의 정적인 폴더를 내장하고 있는데 이 폴더 안에 HTML 파일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HTML을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뭐 이따가 이 백엔드를 여러분들도 설치할 거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접속할 수 있게 방화벽을 좀 열어놓을게요. 노트북은 접속이 안 될 겁니다. 자, 저번에 이제 5500 포트를 열었었는데 라이브 서버가 가동되는 5500 포트 열었죠. 제가 이제 백엔드를 8080번 포트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8080 포트에 대해서 방화벽을 열게요. 자, 그럼 이제 요 주소로 여러분들도 접속이 가능해요. 노트북은 안 돼요. 와이파이 쓰시는 경우는 안 돼요. 한번 그냥 이 주소 입력해서 접속을 해보세요. 192.168.10.104 그 다음에 8080까지만 접속을 하면은 이런 식의 HTML 페이지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가동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접속하거나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 콘솔에 누가 접속했다라고 지금 로그가 하나 남고 있어요. 지금 IP 뒷자리가 78번인 분이 새로 고침을 여러 번 했죠. 87번인 분도 들어왔고요. 117번, 74번, 40번, 78번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죠. 자, 이 백엔드 프로그램이 지금 이 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엔드 프로그램에 제가 스테이틱이라는 폴더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실습 환경에서는 이 백엔드 프로그램 자체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가동되는 라이브 서버인 거고 이 스테이트 폴더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놓은 작업 폴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192.168.10.404에 8080이란 포트
백엔드의 기본 원리, 가장 심플한 형태의 원리는요, 이 주소를 입력하면 이게 컴퓨터 주소라고 그랬죠. 네트워크에 대해서 저는 설명한 적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컴퓨터의 포트, 그리고 포트 번호 하나는 프로그램 하나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포트 번호가 제가 만든 이 백엔드에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결국은 이 주소를 입력하면 이 폴더랑 연결이 돼요. 지금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소만 입력했을 때 이 index.html이 보이는 거고, 그 뒤에 내가 다른 파일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hello.html 이런 식으로 이 폴더 안에 하위 경로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라이브 서버 환경이에요. 라이브 서버는 이제 이 정도까지의 기능만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까지의 기능만 갖고 있는 거고,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백엔드를 구현하게 되면은 img 폴더 안에 이런 식의 그림이 있죠. 그러면 이 이미지 파일의 주소는 슬래시 img 안에 파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요. 그 밖에 백엔드의 또 다른 기능은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제이슨으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백엔드예요. 데이터는 익숙하죠? 백엔드 별거 없어요. 그냥 DB를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그걸 셀렉트해서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프로그래밍적인 기법으로 제이슨으로 바꿔서 출력해주면 돼요. 이게 백엔드야. 그럼 이 제이슨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로 받아와서 화면에 출력을 시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요 값들만 꼴랑 출력할 수는 없잖아요. HTML 태그랑 버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create element로 HTML 태그를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HTML 태그 만들면 디자인도 입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CSS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죠. 그러면은 프론트가 백엔드한테 먼저 접속을 해서 데이터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백엔드는 알았어 하고서 거기에 걸맞는 데이터를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만 만들 줄 알면은 사실 백엔드는 수업이 끝나요. 이게 다야.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요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DB에서 셀렉트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SQL도 알아야 되고, 마이바티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계층 구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 지금 이 화면 하나에 우리 1개월차 수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제가 말한 요 내용이면 HTML 파일에서 뭔가 어떤 기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수업이 안 나갔으니까 자바스크립트 기술을 통해서 백엔드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요청이라 그래요. 이 요청을 보내는 형식이 인터넷 URL이에요. 그럼 백엔드는 요청을 수신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수신하는지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어. 왜냐면 이거는 스프링에서 해야 될 얘기니까. 그러면 이 수신을 받아서 백엔드가 서비스를 콜하고, 서비스는 마이바티스 매퍼를 콜하고, 이 매퍼는 DB를 콜하겠죠. 그럼 결과가 이렇게 다시
순서대로 콜 스택 따라야 되니까 순서대로 올 거고, 백엔드는 이 결과를 제이슨 형식으로 줍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자바 HTML 파일 입장에선 어차피 제이슨은 원래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지 문법이잖아. 그러니까 데이터에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걸 이제 HTML 태그로 생성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죠. 이게 웹개발 여러분들이 버튼 하나 눌렀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쓴 거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쓴 거는 이미 진도가 끝난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그림이 어렴풋이 머리에 그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슬슬 하선 준비하시면 돼요. 모든 프로그램은 이게 다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이 뭐 1도 안 튀어나와. 그래서 요즘 코딩 테스트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스 하고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아이고 마이크가 떨어졌네. 그 데이터 분석하는 쪽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일반 직무, 그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래머스 하는 스타일의 코딩 테스트를 되게 많이 보는데, 정작 개발자들은 이제 그런 코딩 테스트는 좀 과거 얘기가 됐어요. 일단 첫 번째는 손코딩. 그러니까 로직을 이해하고 있는지 손으로 그려서 설명해 보세요. 뭐 그런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제가 엊그저께 그 저녁반에서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제이슨 데이터 쓰고 있죠? 제이슨이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부르고요. 자바에서는 맵이야. 자바에서 맵이라는 게 인터페이스죠. 그럼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어떤 클래스로 할당하지? 코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맵 타입의 객체를 선언하고 할당할 때는 new 해시맵이라는 클래스를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통칭 키와 밸류로 짝지어져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구조를 통칭 해시라고 해요. 우리가 코드상에서는 키와 밸류를 짝지어서 지금 코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녀석의 실제 자료 구조는 일반 배열이에요. 그냥 실제 배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이슨을 아무리 만들건, 아무리 맵을 만들건, 파이썬에서 딕셔너리를 코딩하건, 결과적으로 걔는 내부 자료 구조는 배열로 돼 있어요. 그게 해시 테이블과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를 거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수업했던 다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녹화 안 들어갑니다. 자, 녹화 다시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백엔드라는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넣는 게 제일 중요해. 일단 백엔드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리소스를 웹브라우저가 URL로 접속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되게 잘못 잡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하고 이게 서로 양립하는 관계다, 이렇게 개념 잡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아니야. 프론트엔드는 백엔드 안에 빌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백엔드가 있으면 백엔드 안에 프론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절대 두 개가 다른 프로그래밍이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 백엔드를 가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웹 서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웹 서버에 접속해서 네가 갖고 있는 HTML 파일을 보여줘 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프론트엔드가 백엔드가 지가 갖고 있는 프론트 파일 중에 하나를 웹브라우저한테 전달하는 거고, 그 웹브라우저가 HTML이겠지? 이 HTML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는 개념 자체는 상당히 최근에 생긴 되게 라이트한 개념이야. 원래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관계인 거고, 이걸 통칭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전에 서버 클라이언트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즉 우리가 작성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일단 백엔드에 탑재가 되어야 웹브라우저가 접속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백엔드 프로그램이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HTML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잖아. 얘가 지금 실제로 그 마리아DB랑 연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마리아DB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제가 JSON 파일로 다 덤프를 떴어요. 어제부터 이것 때문에 노가다 되게 많이 했어. DB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다 JSON으로 떴어요. 이게 우리 실습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뒤에 테이블 이름을 지정을 하면은 그 테이블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JSON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츠라고 하면은 학생 테이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주소들, 우리가 DB에서 할 때는 실제로 이미지 파일들이 없어가지고 이미지 파일이 없어서 이 포토 URL이라는 필드 값은 건드린 적이 없었는데 요 이미지 파일들도 클릭하면은 그림이 다 나오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노가다 좀 많이 했어. 자, 그래서 일단 이 백엔드를 이제 실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제가 톡방에다가 설치 명령을 올려드릴게요. 그냥 복사해서 쓰세요. 명령 프롬프트 여시고요. 네. 아무 폴더에서는 열어도 돼요. 네, 요 명령어를 지금 요 명령어를 통째로 복사해서 명령 프롬프트에 넣으세요. 코드는 제가 깃허브에 그 오픈소스 형태로 지금 올려놓긴 했는데요. 뭐 어차피 수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링부트의 실행 결과를 이제 Node.js로 따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보시는 거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코드 살펴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빨리빨리 만들려고 노드로 만든 거니까. 자, 이렇게 명령어, 아무 명령 프롬프트에서 하나 복사해서 붙여놓으시면 프로그램이 지금 폴더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될 거고요. 백엔드를 가동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호스템 서버라고 명령어 내리시면 돼요. 이 명령어를 지금 설치한 거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 백엔드가 하나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로그가 출력되는데 이 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각자 가동되는 백엔드 주소가 보일 거예요. 이 셋 중에 주소 아무거나 선택해서 접속해 보시면 돼요.
액세스 허용. 해야지. 당연히. 자, 요 백엔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의 그 접근 가능한 엔드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네, 주소들 다 올렸는데요. hello.html, world.html, 그 다음에 simple, 디파트먼트, 프로페설스, 스튜던트, 서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했었던 테이블도 다 가지고 있어요. 각각 URL 클릭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브라우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확장자 있는 애들은 그냥 HTML 페이지고요. 확장자 없는 애들은 JSON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JSON으로 나오면 이거 계속 켜놔야 돼요. 끄면 안 돼요. JSON으로 나오면 제 컴퓨터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쁘장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크롬 브라우저에 익스텐션을 깔아놔서 이래요. 자,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셔서 네. JSON 뷰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까세요. 네. 나 잘못 깔려있네. 지워야겠다, 이거. 네. 여기 JSON 뷰라고 검색하면은 추천되는 익스텐션이 하나 나오거든요. 얘나 사실 기능은 똑같아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까시면 돼요. 네,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깔아볼게요. 자,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웹브라우저에서 JSON이 나올 때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그 트리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아, 얘가 그 선 나오는 애구나. 네, 지금 보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가 요거네요. 요 세로 선이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네. 중요한 기능은 아니니까 뭐 각자 이렇게 원하는 거 설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백엔드가 잘 설치됐다 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가동 안 되시는 분. 자, 지금 여기 출력되는 이 JSON 형태는요, 스프링 부트에서 백엔드 만들었을 때 나오는 형태를 그대로 본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스프링 부트를 만들었을 때 실행 결과가 이 브라우저에 나오는 이 화면처럼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아직 자바스크립트가 끝나지 않았는데 스프링 부트로 넘어갔다가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돌아오기에는 진도가 엉켜버리니까 일단 스프링 부트로 백엔드를 완성했다라고 전제하고 자바스크립트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준비됐으면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